오늘은 우리가 상반기 정산을 좀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상반기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태현님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상반기는 이제 마무리가 되는 과정인 것 같은데 생산 이쪽으로 좀 섰다가 그때 같이 얘기를 나눴던 것처럼 영업 위주로 쓰게 됐던 것 같고 결과를 보자면 뭐 사실 그렇게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면접은 그래도 끝까지 갔었는데 다 안 됐었고 뭐 그렇습니다. 상반기 서류 결과가 아주 안 좋네요. 그래서 이제 문제점을 좀 저도 생각을 해봤고 사실 너무 뻔한 문제점인 것 같기는 한데 그냥 문제점이 너무 많고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문제점을 정확하게 좀 진단하려면 현황을 좀 알아야 되는데 내가 현황을 정확하게 아는 게 맞나 이게? 이 생각이 좀 드는. 지금 어쨌든 지원 계획을 좀 세우고 있는 게 영업 원가 쪽도 같이 쓰면서 영업을 같이 병행을 하고는 싶은데 제 마음가짐 자체는 저는 그 현장에서 이제 생산을 하면서 만들어가는 업무적인 재미보다도 이렇게 보니까 횡설수설하게 되는 것 같긴 한데 간략하게 좀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현재 마음가짐은 뭐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자 라는 생각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인생 개수를 좀 쓴 것 같아가지고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쌓았다가 또 면접 닥치니까 면접으로 바로 넘어가 버리고 하니까 그 중간 단계가 계속 생각되는 것 같아가지고 동일한 문제가 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영업으로 계속 지원을 했는데 영업 자체가 TO 자체도 어쨌든 좀 한정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물론 많지는 않지만 중견기업에서도 뭔가 면접을 봤을 때 뭐 TO 자체도 한 명이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직무 산업 자체를 좀 더 많이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것만 뭔가 생각을 잡고 하고 있나 싶어서 최근에 이제 자동차 쪽 부품산업계에 있는 영업 원가 직무도 좀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원 계획 현황은 좀 이렇게 엑셀로 좀 정리를 해봤었고 문제점으로 다시 좀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제출을 끝에 이렇게 끝까지 좀 이렇게 물고 늘어져가지고 늦게 제출을 하는 그거는 됐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소재 됐고 중요도 시점이 여기서 각각 어디다가 문제점으로 비중을 줄 겁니까? 중요도는 저는 직무 이해도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나에 대한 탐구도 물론 당연히 병행돼야 되지만은 나에 대한 탐구가 직무 이해도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면 직무 이해도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네. 그래서 4, 5월 동안 뭐 했나 저도 이제 달력을 연구하면서 좀 확인을 했었는데 중간 점검 때 뭐 그 영업적인 뭐 그런 직무 이해도가 좀 부족하지 않겠냐. 근데 지금 1월부터 계속 그게 이어지지 않냐 해가지고 뭐 인터넷 서칭을 하든 아니면 책으로 좀 찾아서 읽든 마케팅과 영업은 어떤 게 비슷하고 어떤 게 다른지 이런 거부터 뭔가 찾아가면서 직무를 좀 이해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거를 이제 하는 와중에 제가 하나가 면접이 잡혀가지고 그래서 그걸 하려고 했는데 4월에 갑자기 면접 잡혀서 못했다. 그렇습니다. 자, 5월. 5월은 10일날 이제 최종이 나와가지고 고민을 좀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을 좀 넓혀 가든지 아니면은 제가 모르고 있는 회사들에 대한 공고들도 좀 더 찾아보면서 해야 되지 그래서 않을까. 5월 10일 날 화생이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5월 10일날 화성 떨어지고는 자동차 부품 산업에 있는 현직자분이랑 좀 만나면서 그건 하루잖아요. 그쵸 이제 10일부터 그때 멍 때리다가 오케이, 여기까지 다. 다음. 우선 여기까지.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도경님 하겠습니다. 밥 안 먹고 지금 손이 저리. 아, 이게 치킨인데 치킨 잠깐 뭐 빨리. 우선 저는 지금 서류 50. 나보다 낫다. 훌륭합니다. 53개 썼고 서류 42개 떨어졌고 인적성에서 2개 떨어졌고 면접에서 2개 떨어졌고 대기 7개 결과 안 나오고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자소서를 뒤지다 쓸 게 없으면서 링크드인을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외국계도 그냥 레주메 막 수정해서 그냥 아무튼 지원을 텐션 떨어지지 않게 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그냥 잘하든 못하든 계속 썼어요. 그게 일단 하나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진짜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솔직하게 생각해보면 이 일을 내가 진짜 죽어도 하고 싶은 건 아니라 자소서랑 면접에 그게 다 티가 나는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진짜 가까운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을 때도 반응이 좀 비슷했어요. 진짜 하고 싶어? 약간 이런 아닌 것 같다 보이는데 아닌 것 같아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닌데 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좀 솔직하게 생각해보니까 아니 굳이 그거 아니어도 큰 상관 없을 것 같다가 제 진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취업을 하는 어떤 솔직한 이유를 생각해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어떤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서 그 느낌을 느끼고 싶다. 그냥 사회의 일원이고 싶다. 이게 다였던 것 같고 이 일을 내가 너무 하고 싶었던 이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 두 번째는 제가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 직무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마케팅이 맞을 것 같다 하면 마케팅 공부하다가 갑자기 기획 맞을 것 같다 하면 또 기획 공부하다가 뭐 이렇게 귀가 막 덤보처럼 날아다니는 거지. 그래서 하나를 이렇게 집요하게 화내는 게 없는 것 같은 게 문제점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처음에 쭉 써놨던 정리된 것들을 계속해서 제가 이거를 끼워 맞춰서 써먹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홈쇼핑 경험이어도 그거를 이제 새롭게 분석력이 아니라 다른 역량이 되게 이 에피소드에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있던 거 계속 쓰는 부분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의 마음가짐은 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원서를 내고 있지만 지금에서야 진로 탐색을 다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나이가 좀 어린 게 아니라서 누구는 이제 29에 진로 탐색을 하냐 20살 때 했어야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39에 제가 또 일하다가 나 지금 뭐하지? 라고 길을 잃는 것보다 지금 그냥 차라리 길을 제대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반기 때는 너무 탈락을 많이 해서 저 혼자 골짜기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제가 좀 자신감이 흐려지고 약간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점점 더 모르겠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목표를 취업으로 잡지 말고 내 커리어로 생각해서 장기적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나갈지 이 기준점을 다시 잡는 시점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좀 바꿔 먹었고요.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비즈니스 분석이나 마케팅 분석 같은 일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감이 안 오고 그리고 이게 제가 그동안 쌓아왔던 이력과도 완전히 맞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결이 다르다면 저는 처음부터 제로 베이스로 다시 공부해서 다시 시작할 그런 마음도 먹고 있어요. 그래서 4, 5월 동안은 계속해서 약간 무기력함에 빠지지 않으려고 일단 서류를 미친 듯이 지원을 하긴 했지만 제가 지원을 하면서도 제가 맑은 정신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안 들었어요. 그래서 막 직무 공부 이런 거 하기보다 약간 명언 필사하고 막 이렇게 마음을 되잡으려고 정신을 되잡으려고 좀 노력했고 그리고 막 일기 써서 내가 지금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좀 돌아보려고 했고 긍정적인 마음을 좀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긍정적이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깊은 수렁으로 빠지지 않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된 것 같고 어쨌든 비즈니스 분석을 하고 싶다 생각을 했으니까 마케팅 원론 서적 같은 거 구해서 다시 챕터별로 공부하고 있고 또 세스고딘 책이나 이런 거 사서 읽어보고 있고 SQL을 많이 쓴다고 하니 SQL 강의도 수강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취준 공감을 하면서 저는 이런 걸 느꼈어요. 제가 원래는 생각하는 걸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기쁜 자아 성찰? 그런 거 왜 해?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내실이 너무 다져지지 않아서 지금 이러한 사태가 왔다라는 걸 이제 취준 공감하면서 나에 대해 계속 얘기를 하라고 물어보시니까 생각해보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합격률을 떠나서 제가 약간 인생을 대하는 마음가짐의 차이가 조금 생긴 것 같고 이전에는 이제 그냥 있는 거 눈앞에 있는 거 해. 이거 해. 약간 크게 생각하지 않고 인생 못 바꾸지 이런 마인드로 살았다면 지금은 약간 내면에서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좀 생각을 해보려고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려고 마음을 좀 태도를 바꿔 먹었고 보라고 하신 연재님이나 보면서 진짜 피 터지게 하는 내가 저기에 같이 취준 공감 타이틀 끼고 영상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했나? 이런 반성을 좀 하고 있어요. 그것도 조금 아쉬움이 있긴 해요. 끝입니다. 마지막 민주님 하십시오. 네. 이거 돌려주세요.
유료 멤버십을 통해서는 경제신문 분석, 라이브 다시 보기 및 미공개 영상 시청이 가능하며 전용 피드백 등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옴스 잡스의 구독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옴스였습니다. 자, 이제 다 풀어야. 너무 가볍다. 하십시오. 네. 근데 이렇게 보니까 별로 안 쓴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아무튼 결과는 이렇습니다. 네, 이렇고요. 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가장 큰 문제가 생각이 없었다였어요. 그러니까 자소서를 봤는데 그냥 저는 행동 그 자체를 또 썼더라고요. 이런 행동 위주의 자소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 따로 놀았다. 그러니까 공부 따로 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받아들여야 자소서를 잘 쓸 수 있는 건데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일단은 공부는 하고 내 생각은 없고 내 자소서는 또 쓰면 공부했던 건 또 안 보고 그냥 뭐 쓰지 어떻게 쓰지 이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직무에 대해서 뭐 이런 거 얘기할 수 있냐 했을 때 없다.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말할 수 있는 그게 없는 것 같고 결국에는 또 생각이 없으니까 상황 자체가 자꾸 영향이 된다. 이 부분이 이제 은재님 영상 보면서 느낀 건데 다시 깨달았는데 제가 딱 그렇더라고요. 서류만 이제 붙어보자라는 마음이었고 어쨌든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사실 옴스님 말 자체가 좀 스트레스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나름 깨달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실천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어진 것을 그냥 하지 않는 거는 제가 인생 기술서 쓰면서 느꼈던 게 왜 그때는 그걸 안 물어봤지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걸 왜 했지? 근데 그게 지금 일하면서도 똑같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왜 하고 있더라? 어느 순간 뭔가 그냥 하는 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냥 생각 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취업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좀 생각을 하고 뭔가 취업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3월보다는 덜 치열하진 않았었어요. 하던 대로 했는데 제 약간 단점이 열정이 엄청 많다가 어느 순간 줄어들어요. 근데 3월도 그랬긴 한데 4, 5월도 한동안은 뭐 열정이 계속 있었다가 좀 줄어들었던 게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함께 하는 건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어쨌든 좋은 결과를 드리지 못한 그 마음이 좀 크고 그래서 좀 더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큽니다. 네. 이번 상반기 때 한 지금 37곳 지원했고 32개 불합격했고 하나 서류 합격했다 면접에서 떨어졌고 3개 지금 정규직 대기 중이고 인턴 대기 중인데 이거 할 때 좀 우울했던 게 원래 대기가 5곳이었는데 작성하면서 실시간으로 불합격 소식을 접하면서 수정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일까를 개인적으로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낮은 학점이랑 직무 활동이랑 경험이 제일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사실 취준 공감 초반기면은 내가 자소서를 좀 많이 못 썼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물론 표현력이 좀 계속 좋아질 수는 있지만 지금 계속 한 1년 넘게 동일한 소재들을 활용하면서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내용은 다 뽑아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가장 부족한 게 일단 학점이랑 이런 경험 같은 게 부족하다. 근데 학점이 이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런 교육 활동을 했더라도 이거를 자소서 내에서 산문 형식으로 풀어내는 게 아니라 자격증이라던가 이런 거를 바로바로 눈에 띄게 증명해낼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경험 같은 게 필요하다. 인턴이라던가 뭐 중소기업에서 좀 근무를 한다던가 자격증을 딴다던가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게 이어지는 게 좀 지치기도 했었고 아무것도 안 하는 방황 시기도 좀 있었어요. 옹수님한테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 한 1, 2개월 정도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기간도 있었고 근데 어쨌든 끝을 내야 되는 일이잖아요. 남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끝을 내야 되고 그래도 새롭게 이렇게 뭔가 마음의 열정을 찾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면은 뭐 제일 큰 게 일단 첫 번째 자격증이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일단 공부를 하면 무조건 딸 수 있는 거니까 거기서 좀 성취감도 얻을 수 있고 해서 뭐 코스프로 지금 공부하고 있고 시험도 신청해 놓은 상태고 이거 끝나면 ADSP랑 커마이랑 캐드 정도 좀 딸 생각이고 중소는 뭐 예전부터 원스님이랑 얘기를 했던 건데 계속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하고 인턴은 제가 사실 지원을 안 했었어요. 일단 취업을 끝내는 게 목표인데 인턴을 지원하면은 좀 더 길어질까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지원을 안 했었는데 이제 인턴도 좀 지원을 하면서 좀
변화를 계속 줘야 되지 않을까. 새로운 소재를 찾아야 된다가 제일 큰 목표인 것 같아요. 여기서 4월, 5월 동안 대략 한 14곳을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반도체만 계속 하는 것 같아서 사필하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1년 동안 교육을 받고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인적성 강사 받고 뭐 에세이도 쓰긴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불합격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 자격증 지금 학습하고 신청한 상태고, 최근에는 이제 아이덱이라는 곳에서 반도체 교육 같은 걸 받을 수 있는데 무료로 이제 교수님들이 운영하시는, 실시간으로 운영하시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올랐는데 PMRC라는 전력 소재가 있길래 그런 것들만 다루는 기업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해가지고 3일 동안 9시간 교육을 좀 수강을 했고, 이거는 옴스님이 추천해 주신 건데 더인해주에서 뭐 1경험까지 제공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길래 지금 대기 중입니다. 결과 아직 안 나오고. 그리고 이거 마지막은 생활 패턴이 좀 무너져가지고 맨날 새벽 한 3시, 4시쯤 자고 10시, 11시에 일어나고 하니까 밤에 되면 좀 사람이 센치해지잖아요. 그러면서 더 우울해지더라고요. 좀 어차피 하는 것도 없는데 계속 핸드폰 하고 자기 생각에 빠져들고 하면서 좀 우울감이 계속 깊어지는 것 같아서 좀 최대한 일찍 일어나려고 하고, 체력도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뭐 5kg 정도 지금 감량된 상태고 뭐 더 빼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치중공학 프로그램에 대한 진심을 쓰라고 하셔가지고 핵심만 얘기하자면은 처음에 열정 가지고 시작한 거 맞고, 근데 그 열정이라는 게 제가 느끼기에는 더 이거 신청한 만큼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라 사실 좀 그냥 치중공학 그 자체를 신청하는으로써 뭐가 되겠지라는 생각이 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기분도 들었고 뭐 좋았을 때도 있고 그런 기분의 업다운도 있었고, 그러면서 최근에 좀 회의감도 많이 들었고,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해야 된다. 그리고 도와주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그때 오히려 처음 마음가짐을 버리고 좀 새롭게 다시 열심히 하는 거를 다시 마음을 잡아보자가 전체 글의 요약입니다. 상반기 바쁜 시즌이 있었죠. 근데 그때 제가 신경 못 써준 거는 핑계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아팠고, 취준 공간의 기획 의도와 취지입니다. 오랜 취준과 반복되는 탄압으로 지쳐가는 지원자들의 일상 관찰을 통해 공감과 위로를 전하고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거. 이게 이제 가장 큰 목표고요. 제가 이런 걸 써놨어요. 저도 다시 한번 봤지. 탈락 횟수나 절박함이 선정 기준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여러 지원자들에게 두루 공감을 줄 수 있는 상황인지, 참여 의지가 있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참가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였었어요. 하지만 이게 제가 생각했던 그 기획 의도였던 거고, 이건 컨설팅이 아니라 저는 동반성장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은재님 영상을 좀 다시 봐달라고 얘기했던 거는 너무 제가 에너지를 받았어요. 너무 이 친구가 절박하니까. 그 절박함이 저한테 온전히 느껴졌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절박함이. 근데 저는 이게 제가 잘못한 것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관희님 오늘 아예 오지도 않았지만 컨설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컨설팅해서 취업시키는 걸 찍고 있는 건가 내가? 아닌데, 나 그거 아닌데. 그냥 여러분은 자소서 붙고 싶은 욕심밖에 없다라는 생각에 저는 기울였던 것 같아요. 물론 우선 주님님은 좀 논외로 하고 싶긴 해요. 왜냐면 상황이 너무 특수하고, 그리고 연초까지 또 얼만큼 더 절박한 심정으로 지원했는지 제가 다 봤기 때문에 조금 느낌이 다르긴 한데, 그래서 다른 지원자들은 제가 동반 성장의 느낌은 아니고 그냥 컨설팅이었다.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많이 달라져 있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고, 은재님 영상을 좀 이제 다시 저도 보면서 하나로 절박한 심정을 최선을 다했었고요. 끊임없이 책을 읽고 영상을 보고 복습하고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수업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본인을 자책했어요. 이 부분은 전 여러분들한테 느끼지 못했어요. 뭐 반성해달라는 의미는 아니었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회고한 셀프 피드백에 전부 다 기술적인 면밖에 없어요. 근본적인 본인이 중심이 없으니까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었죠. 사실 그때 뜨는 거에 맞춰서 쓰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태연님도 또 얘기하는 게 벌써 6월달에 계획이 다 자소서죠. 본인의 문제가 거의 거기에 있을까요? 여러분 책 몇 번이나 읽으셨어요? 스스로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얼마나 점검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는 게 이제 없는 거야. 왜 없냐면 여러분이 제가 얘기한 걸 토대로 갖고 와서 다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제가 얘기했던 피드백 똑같을 텐데, 태연님 알 텐데 직무 공부하라고요. 지금도 영업 이해 못하고 있잖아. 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잖아요. 근데 해외 영업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 안 해본 친구가 저랑 기본 과정 3주 하면서 해외 영업 파악한 게 지금 태연님이 상반기 내내 영업했던 것보다 많고요. 대체 어딨냐고요? 과연 제가 위치를 알려주면 여러분들이 하고, 위치가 몰라서 못한다? 글쎄요. 여러분들이 문제점을 모른다? 계속 앞으로만 나가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문제는 앞에 있을까요? 지금 현재 있을까요? 현재 있지 않을까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자체를 아직도 모르지 않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랑 이제 다음으로 나가고 싶은데 계속 똑같은 걸 다시 설명하고 똑같은 걸 다시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인생기술서 태연님 첫 영상 찍을 때 했던 협업에 대한 생각, 팀 활동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미팅 정리하고 효율적으로 미팅하는 거 그거 자소서에 나오는데 몇 개월 걸렸죠? 3개월 걸리지 않았나요? 그 얘기 그대로 쓰면 자소서겠다 이거 얘기했을 때 태연님 막 감탄하지 않았어요? 오. 회의 시간을 줄이고 훨씬 더 아웃풋의 성과를 높였다. 이거 쓰면은 협업 경험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뭐, 안 써봤어요? 네 그렇게는 안 써봤어요. 왜요? 왜 그 하루 종일 협업이란 무엇인가 이거 정의하는데 왜 계속 악순환인데 다음주 끝없는 서류 탈락 좌절성에 주저하지 않고 더 나아가기 위해서요. 문제점을 찾고 싶다는 의지, 절박함. 전 제가 원하는 절박함은 이 절박함이에요. 여러분 문제점 찾으려고 절박하게 고민하나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기준이 뭐냐고요? 스펙을 뛰어넘는 자소서와 면접의 기술이죠. 그리고 영상이죠. 근데 여러분은 그 문제점 계속 어디서 찾는데? 계속 그렇게 단편적인 것만 보니까 사고력이 안 생기죠. 단단함이 안 생기죠. 계속 흔들리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걸 하면 뭐가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거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노션이에요. 계속 고민하고 정리하고 그 중에서 계속 본인이 피라미드를 만들어서 가장 잊어서는 안 되는 코어, 내 기본 실력을 끌어올리자. 학습의 목적은 지원 등기에 쓸만한 문장을 수집하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관심과 이해를 확장시키는 것이다. 제품적 측면, 산업적 측면 납득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자소서를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그때 4시간만 썼다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호스코도 재밌다 그랬고 타이어도 재밌다 그랬어요. 왜냐면 짧게 하더라도 이제 금방 몰입할 수 있는 거. 왜냐면 본인이 뭘 해야 되는 줄 아니까. 생각 근육이 붙은 거죠. 계속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고 이렇게 계속 회차별로 하고 나를 제대로 이해하자. 직무를 제대로 이해하자. 여러분 이런 고민 계속 했나요? 여러분이 하는 건 자소서밖에 없잖아요. 계속 자소서 보내고 검사하고 자소서 보내고 검사하고 봐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봐주는 거야 뭐 어차피 여러분들도 제가 봐주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잖아. 왜? 소통 내용이니까. 저랑 토론을 해야 되는데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자소서 쓰고 참고 자소서 쓰고 참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시 하나 써봤어요. 우리는 스스로 끊임없이 실패 원인과 부족함을 돌아보고 본질적 의미를 탐구하는 연습인 거지 계속 자소서를 쓰는 연습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뭐 제가 자소서 문장 어딘 곳을 좀 감탄하잖아요. 오 감사합니다. 근데 그러다 면접까지는 못 붙어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지금. 잘 쓸 때부터 여러분 생각을 안 써내면 면접 가서 앵무새 된다. 기본기 본질에 완벽한 이해 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넘어가면 안 돼요. 상찰, 고찰, 탐구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요새는 면접 준비하면은 직장 생활의 의미. 왜 하냐? 진짜 물어봐요. 취업의 의미가 뭐냐? 산업 직무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나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본질과 핵심을 설명할 수 없으면은 좋아하는 건 의미가 없다.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좋아하는 건 의미가 없다. 왜? 다 좋아한다. 다 좋아한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취업을 위한 공부는 의미가 없고요. 비판적 사고 배양해야 되고 지적 수준의 향상을 채워주는 순위로 들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취업 준비 과정과 활동을 스스로 기록 정리하고 진행 상황 보고하고 확인 받는 거 이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고 제가 우선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차피 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방향성을 다 알려줬어요. 그걸 하나라도 해내고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 제가 여러분 자 이제 3단계입니다. 자 이제 4단계입니다. 아니요 의미 없어요. 그걸 반드시 해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8번 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8번. 여러분은 대표 선수예요. 희망을 줘야 됩니다. 물론 이것도 저도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여러분을 보면서 힘을 얻는 사람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더 저랑 힘내고서 그걸 극복해 나가는 것이지 그냥 여러분이 제가 취업시켜주는 게 아니라 근데 어느 순간 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전 컨설턴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한테는 해이해진 마음가짐을 좀 바로 잡아주는 길라잡이고요. 당연히 여러분 힘들 때는 위로도 해주고 싶어요. 그러는 건 저의 역할이기도 해요. 멘탈이 나간 순간에 당연히 저는 그런 것 자체가 다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내적 성장,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인식하고 있을까? 나 성장을 이뤘을까? 자꾸 그거 고민 못하고 자꾸 그냥 조금 하다가 떨어지면은 그냥 그저 그런 사람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여러분. 끝. 이후 공지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옴스잡스에서는 공식 인스타그램을 별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공개되지 않은 릴스부터 섬세하게 정리된 게시글들까지 꼭 놓치지 마시고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